스님, 자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살다 보면은 내가 뭔가를 좀 잘했다거나 내가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우월하다, 나는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우쭐해 하기도 하고 그게 좀 심하면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다른 사람 막 무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못났다, 떨어진다, 많이 안 닦여 있다, 혹은 뭐 돈이나 외모나 뭐 권력이나 뭐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평균에 못 미치면은 그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해지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이제 이게 보통 자만이 이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자만이라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 자만을 버리는 방법으로 결국엔 지혜로 버려야 되니까 나나 내 것이나 내 자아라 할 것은 없다라고 관찰을 하라고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들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안 와닿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반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불교에서 바라볼 때 그 자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한마디로 이제 나를 내세우는 심리 현상, 그게 이제 자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월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내가 너보다 낫다. 또는 이제 열등감, 내가 너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뭐 나나 너나 뭐가 달라, 나와 남이 동등하다 라고 보는 그런 것도 일종의 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만은 그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나를 내세우다 보면 남이 또 있고, 그러다 보면 나와 남을 비교하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보다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우월한 것 같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게 다 자만에 들어갑니다. 꼭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만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남과 동등하다고 생각, 이런 것도 다 나를 그 본질은 나를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특징은 나를 내세우는 그런 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만은 기본적으로 나라는 게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그 밑바탕에는 내가 있다라는 그것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자만이 일어나는 거의 원인을 보면은 그 밑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고정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났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못나면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런, 이제 이런 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만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거에 집착하는 탐욕이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내세우는, 나를 내세웠을 때 나타나는 그런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동등함,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착의 밑뿌리에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한다. 내가 있다고 잘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이제 자만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자만을 버리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는 그 무아를 관찰하는,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에 불과하다는 거. 부처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떤 계속 변화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라고 할 만한 그런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통찰을 하면은 이런 자만을 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 할 만한 것은 없다라는 관찰을 오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는 똑똑해졌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이 이제 머리 훈련을 해서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다. 그런데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나라 할 것은 없다라고 관찰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만을 버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만을 근원적으로 버리기 위해서는 보통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그 기본에는 내가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다는 거고, 그걸 버리면은 자아에 대한 그 욕망이 완전히 버려지면서 소위 아란이 될 정도로 그런 강력한 지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무아를 통해서 그 자만을 버리는 것이 제일 강력한 무기이긴 한데,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는, 이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통이 크다는 것은 현대 심리학에서도 알려진 이야기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자만이라고 하는 건 에고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는 건 항상 내 이익에 좀 더 중심이 가 있잖아요. 나라는 그게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 막 나를 내세우는 사람한테 너는 왜 그래 못났어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에고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게 그 반작용으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오는 고통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내세우는 거에 위험성, 그것이 별로 나한테 괴로움만 많이 일으키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나를 내세워갖고 내가 얻는 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들 앞에 조금 우쭐하고 잘난 체 하는 그거 외에는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조금 우쭐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역전이 되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되게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자만을 일으킴으로써 나한테 오는 이익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쭐한 거, 잘난 척할 때 기분 좋은 거 기분 정도. 좋고 우쭐한 그런 거, 뭐 승리했다는 그런 뭐 즐거움이랄까?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반작용이 더 크거든요. 그로 인해서 항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내가 절대적으로 잘날 수는 없거든. 나보다 잘난 사람이 꼭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 보면 또 굉장히 큰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계속 우리 마음을 계속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을,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자만을 버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만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법이다라는 거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거를 좀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덜 일으키게 된다는 실제 말씀이시죠.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잘난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막 잘났을 때 이게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막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마음이 또 상처를 받겠어요. 그럼 또 이 사람이 언제나 이렇게 있다가 내가 또 되게 잘날 때는 또 이제 사람들이 뭐 말을 못하고 있더라도 내가 또 약간 이제 이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 또 이렇게 쇠락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잘난 차들만 좀 잘됐다. 오히려 그러면서 또 이
예전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똑같이 그런 무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자기 스스로도 허영심이 넘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별로 뭐 그런 걸 잘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내가 막 잘난 체하고 이런 거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는 한 1밖에 안 되는데 막 한 5나 10 정도로 허풍치고 이런 것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남들에게 신뢰도 떨어지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남들에게 좀 비난받을 소지도 많고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제일 최고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제일 잘할 때 그 모습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면 이게 떨어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고 또 떨어지면 남들이 또 욕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지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만이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도 잘 못 들어요.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의 좋은 충고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받아들이고 계속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도 되게 능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발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잘못하면 자기 세계에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타인이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면 자기 세계에 갇혀버리거든요. 저것들 나를 몰라준다.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 이렇게 또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옹졸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만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옹졸해요. 누가 뭐 자기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그걸 못 참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것이 그런 자만이 있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되게 안 좋은 해악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경험했을 때 내가 잘난 체 했을 때 그게 나한테 오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남들 앞에 좀 우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막 허영심에서 기쁘고 뭐 좀 재미있고 이런 거 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반조하면서 그런 자만을 버리는 것이 그러고 또 그 반대로 나를 막 내세우고 이런 것보다 이 또 겸손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잖아요. 자기가 실제로 가진 거는 열이 있는데 나는 뭐 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겸손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더 그 사람이 빛나게 되잖아요. 근데 또 자기 스스로도 내가 괜히 이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허풍을 치고 이제 허영심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누가 남이 이걸 알면 어떡하나 하고 조바심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나는 사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스스로도 마음이 되게 편안하지만 남들에게도 그 좋은 인상을 주고 그럼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해로움과 그런 겸손하고 하심하고 그러니까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존중해 줄 줄 알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자꾸 아래로 보려고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존중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인간관계도 되게 좋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괴로움이 별로 없으니까 막 스스로 괴로워질 일도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이해하면은 그런 자만이라는 것이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오히려 겸손하고 하심하는 게 훨씬 이익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자만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월감에 해당되는 자만을 버릴 때 그 해악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월감이 있으면 사실은 반대급부로 항상 열등감도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자만이 강하면 둘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열등감 같은 경우도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 때 이 경험을 했던 그 많은 해로움들을 관찰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버려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나요? 또 열등감 같은 경우도 뭐 다 비슷하지만 이제 열등감 같은 경우는 또 내가 남보다 못났고 저 사람은 잘났는데 나는 왜 못났냐 이런 것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는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고 굳이 비교할 필요 없는데 그쵸. 비교해서 그리고 사실 불교적으로 보면 자업자득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행해온 결과에 의해서 자기 모습이 있는 건데 내가 현재 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그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면 점차 더 좋은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고 저 사람 잘났는데 나는 왜 이래 막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게 무슨 자기한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자기를 미워하고 열등감이 있으면 또 자기에 대한 불만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또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이러는 과정에 에너지를 다 뺏겨버리니까 실제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계속 자학을 하게 되니까 그 자학이라는 게 자신감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뭐 실제 뭘 할 때도 자꾸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그렇듯이 남과 나를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고 자기 삶을 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더 크게 성공했느냐, 누가 큰 지위를 얻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이래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결과로서 세속적으로 잘 살고 막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사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느냐 불선한 행위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현재 뭐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바른 마음으로 지혜롭게 뭐 이렇게 유익한 그런 삶을 살면 바람직한 그런 행위를 하고 살면 그 자체로서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이제 뭐 주로 비교하는 게 그런 뭐 물질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걸 갖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 갖고 비교해봐야 나한테 오는 이익이 별로 없어요. 계속 자학만 하게 되고 불만만 생기고. 그러지 말고 현재 그냥 내가 뭐가 부족한가, 어떤 거를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메꿔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좀 부족한 거지 이게 고정불변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무아의 의미가 그런 게 있거든요. 내 현재 모습이 그 변하지 않는 항상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내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또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가 고귀하다 해도 내가 게으르고 방심하면 또 미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은 현재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거는 그동안 내가 뭔가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뭔가 조건이 안 됐거나 그거를 잘 갖추어서 조건을 성숙시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경우는 그 일으키는 게 본인을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해롭고 뭐 이득이 없으니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이랑 비교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열심히 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약간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 것도 자업자득이니까 뭔가 과거에 조건 지어진 건 거고 자기 행위의 결과라는 거죠. 예, 앞으로 하는 것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니까 조건 지어진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조건 같은 경우도 그것도 과거에 자기가 어떤 한 행위의 결과인 거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내가 지금 자만을 일으키고 막 우쭐하면 오히려 저열해질 거고 나중에 지금 그런 거에 겸손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변하는 거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자만에 빠지지가 않아요. 그게 무아를 관찰하는 한 그러니까 방법이겠네요. 무아라는 이유가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불변한 모습이 아니라는, 고정불변한 내 모습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그런 현재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모습이 영원하다면 그거는 뭐 사실 문제가 없죠. 계속 잘난 채 해도 돼. 남들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다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 들을 일도 없고. 그렇죠. 이 영원하다. 예.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현재는 내가 그런 것 같아도 이게 또 상황이 변하고 조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내가 되게 머리 좋고 이런 것 같아도 또 나이가 들면 또 이게 쇠락하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젊고 똑똑한 사람이 또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면은 내가 지금 우월하다고 남보다 낫다고 해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베풀려고 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좀 열등하고 부족하다고 하면 이게 또 영원한 건 아니니까 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부족한 걸 메꾸다 보면 또 나중엔 또 더 고귀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하면은 나와 남과 자꾸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서 뭐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기보다는 나를 좀 더 성숙시키고 현재 내 모습을 좀 더 발전하려고 한 여기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죠.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해봤자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냥 별로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듯이 뭐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고 우쭐하고 막 승리했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는 그 정도지.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이득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